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척 모두 한반도 해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일종의 군사적 압박 공백기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미 공군의 세계 최강 전투기들이 한반도에 다시 몰려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유정 기자, 네. 어떤 전투기들이 언제 오는 겁니까? 네, 다음 달 4일에서 8일까지 한미 양국은요,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22와 F-35가 오게 됩니다. 두 대 모두 두 가지 종류의 전투기 모두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가요, F-22가 이전에 작년 훈련에서는 4대가 왔는데 한개 편대였는데 이번에는 6대가 와서 훨씬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 국가의 공군 자산도 F-15와 F-16 그리고 피스아이가 출동합니다. 네. 자, 한반도 항공모함 3척 모두 빠져나간 군사적 공백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날아오는 전투기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F-22 별명이 랩터 전투기입니다. 이 랩터 전투기 6대가 다름 아닌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35A 일명 라이트닝, 우리말로 번개라고 저희가 별명을 번역해봤는데요. F-35A 전투기는요,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넉 대가 한반도로 랩터가 도착하는 동시에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먼저 랩터 22, F-2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자, 랩터 어느 정도 가공할 만한 전투기길래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공군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가 현재는 F-15K 전투기죠. 네. F-15K, 또 미국 항공모함이 운용하는 전투기가 F-18 슈퍼넷 아니겠습니까? 그 F-15 또 슈퍼넷 이런 것들하고 4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네. 공중전, 가상 공중전을 해가지고 144대 0으로 이겼어요. 가상 공중전이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기동을 하는데 다만 미사일 실제로 발사는 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144대 0. 의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 모든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여서 144대 0이다. 자기는 안 죽고 네. 144대를 격추시켰다. 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인데 이제 이 그 F-22에는 SDB라고 하는 작지만 관통 능력이 아주 강력한 그런 관통 폭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장착을 하고 만약에 오산 기지에서 이륙을 한다면 거리를 재보니까 평양까지 단 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단 5분 만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5분 만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동 훈련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네. 북한의 어떤 핵심부를 타격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북한의 핵심부라는 것은 김정은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시설이라든지 그 주거지를 갖다 타격하는 네. 이런 그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F-22 랩터. 공중전으로서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 6대가 미국 본토를 출발해서 한반도로 날아오고 있고요. 동시에 합류할 F-35A, 별명 번개. 이 전투기는 공대지 현존 세계 최강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성능 때문에 공대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공격할 때 현존 최강. 폭격 능력이 최강이다. 이제 이건데, 네. 만약에 이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반론할 수 있어요. F-15K가 훨씬 더 폭격 능력이 강한데 무슨 이게 최강이냐? 네. 라고 할 수 있지만, F-15K가 폭격을 하기 위해서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전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어모기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어모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또 이 F-15가 폭격하고 나서 또 그것을 또 탐지할 수 있는 정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번거롭군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한 대여섯 대가 한꺼번에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F-35는 혼자서 전자전을 하고 또 스텔스니까 안 보이고 네. 혹시 보이더라도 전자전 해버리고 네. 그리고 폭격하고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정찰도 스스로 다 하고 네. 이런 능력.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는 2,000파운드 폭탄이 2발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네. 2,000파운드 그런 이제 관통폭탄 능력이 있거든요. 벙커버스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벙커버스터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무섭고 또 네. 2019년도부터는 B-62-12 버전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술핵으로 분류되는 그렇습니다. 벙커버스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술핵 벙커버스터인데 2019년부터는 장착이 되고 이번 훈련은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F-22 랩터는
혼자서 공중에서 모든 전투기 140넉 대를 격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인데 또 F-35A도 공대지 작전 능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강과 최강 둘이 세트로 항상 움직인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거의 천하무적이 되겠네요. 이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편대가 들어갈 때 네. 혹시나 북한군에서 탐지를 하고 해서 이제 요격을 하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F-35는 폭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거운 폭탄을 지금 이제 무장창이 가지고 있겠죠. 네. 그때 이제 F-22가 북한군 미그 22를 요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 요격하고 있을 때 F-35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 그런 폭격 패키지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앞에 두 가지를 다시 보여주시죠. F-22 랩터와 F-35A 번개, 이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이면 땅에서 올라오는 전투기도 격추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서 땅에 있는 모든 전략시설, 벙커까지 다 폭발을 한다. 재밌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F-35와 F-22를 동시에 출격시키는 것, 특히 해외로 미국이 아닌 외국의 특정 지역으로 이 두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출격시키는 게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지난 그 10월 달에 있었던 아덱스 서울 이제 항공방위우주사업전에 네. F-22와 F-35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한 그 출동이었지 이번처럼 전술 훈련을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전술 훈련을 하러 해외로 파병된 게 처음이고 네. 지금 이제 이 F-35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도 내년부터 40대를 들여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F-35는 유타주, 미국 유타주에 있는 힐 공군기지에서 왔는데 네.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 12대가 파견돼 왔어요. 네. 그중에 4대가 오늘 온 거고 이 정도 패키지가 되면 과거에 그 이스라엘 공군이 오시라크 원전, 이라크를 폭격했지 않습니까? 네네.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네. 그 패키지가 더 강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엄청난 위력의 F-22 랩터와 F-35A 라이트닝 번개 두 종류가 함께 오면 정말 천하무적이라는 것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요, 김종국 시장님, 네. F-22 스텔스 전투기가요, 그냥도 워낙 훌륭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또 성능이 개선이 됐다고요. 자, 먼저 지상 목표물 탐지 센서가 업그레이드 되고요. 두 번째, 폭탄도 또 최신형으로 교체가 되고요. 네. F-35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공유를 하게 됐다.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 내용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바로 소프트웨어 공유 저 부분인데 네. F-22는 벌써 실전 배치된 지 10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이 전자 그 공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기술이 많이 네네. 발달됐기 때문에 F-35는 화면에 조종사가 보는 그 화면에 전장의 전 상황이 다 들어가 있고 네. 이 자동으로 무슨 무기를 써야 될지도 떠오릅니다. 그럼 스스로 알아서 뭐부터 맞춰야 될지를 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한다고요? 조종상에 버튼만 누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F-22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F-35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바로 전자 시스템을 F-35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네.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레이더 능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능력, 그리고 장착한 무기 능력까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F-22 살펴봤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12월 초에 우리 한반도에서 공유하게 되는 바꿔주시죠. 미국 본토에서 F-22 랩터 6대가 날아오고요. F-35A 번개는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날아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한반도에 전개됐던 항공모함 3척이 다 빠져나간 자리, 정말 공백이라고 생각했는데 항공모함 3척이 빠져나간 공백을 과연 이 전투기 10여 대가 그걸 메꿀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메울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다른 모습으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세척은 전면전을 우리 할 수 있다. 네. 라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이 열대는 김정은 너가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서 아하. 예를 들어서 폭격해서 죽일 수 있다. 정밀 타격을 그렇죠. 위한 전력이군요. 그런 능력이 있고 제가 이 전투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하면은 하나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조종사들이. 네. 과거에 우리 2차 대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최근 전투기도 그렇지만은 상대 전투기를 이 모니터나 이런 걸 보면서 이 그 조종관을 막 맞춥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클릭을 하고 하면 미사일이 나가는데 이 F-35 같은 경우는 그냥 헬멧에
다 돼 있어가지고 눈으로 딱 쳐다보면은 바로 내 눈의 초점하고 헬멧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그냥 그쪽으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 알아서 갑니다. 보는 대로 쏘는군요. 보는 대로 갑니다. 보는 대로 쏘고 보는 대로 맞추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거기가 바로 명중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차원이 다른 전투기들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이게 그 일종의 군사 훈련이지만 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또 그래요? 내포되어 있다고 볼 네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난 직후에 특히 여기서 아시아 순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그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북한에 대한 뭔가 그 미중 간의 어떤 합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직후에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욱 커지는데 주로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나 외교적인 압박의 강도가 커지는데 여기에다가 북한의 또 그 수뇌부에 대한 제거 작전의 네. 일환으로서 이 군사 작전이 그렇죠.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그 군사적인 압박이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탑10에서 이 2달 이상 조용히 숨어있는 김정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항공모함 3개 전단이 빠져나간 이 공백기에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되짚어 봤었는데 12월 달 도대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날짜인지, 그리고 이 랩터와 번개가 한반도 상공으로 모이는 그 시점 묘하게 겹칩니다. 달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일 사망 6주기가 12월 17일에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하는 김정은 북한. 이때 혹시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29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6주년이 됩니다. 12월에 또 의미를 부여할 날이 있겠죠.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 또 언제 실시되냐면요. 바로 4, 5, 6, 7, 4일, 5일 동안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요. 김정은의 근거지를 찾아 그대로 생포 또는 사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참수부대가 창설되는 날이 12월 1일입니다. 묘하게 겹치네요. 그러니까 도발 가능성이 있는 날짜를 앞두고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참수부대가 창설이 됩니다. 12월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마당에 그걸 막기 위한 어떤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의 항모 세척이 그 한반도 해역에 와서 네. 작전하는 바람에 북한이 도발할 기회를 잡지를 못했죠. 또 이제 12월 초가 되면은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만약에 그때 장거리 미사일을 쏠 조짐을 보이면 네. 바로 들어가서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또 우리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제나 호시탐탐 탄도미사일 도발, 갖가지 도발을 노리고 있는 김정은 계속 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고민이 깊어지겠죠.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